하도급 갑질 논란 속에서도 카이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정상 추진을 공식 확인하는 등 연이은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연속 보도로 짚어봅니다. 서경방송이 지리산 풍경길 59km를 따라 선비 문화의 숨결을 4회에 걸쳐 전합니다. 첫 시간은 거연정에서 개평 한옥마을까지 옛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경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3차 추경안 심의와 함께 지역 부동산 대책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구조에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과평가와 한류체계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태초는 자연, 태초는 첨단을 주제로 지리산 환경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62명의 국내외 작가가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논란이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카이가 개발에 참여한 위성발사 성공 소식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외풍 논란과 법 위반 혐의 등 논란 타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을 두고 불거졌던 분담금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주 에이펙 기간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각각 KF-21 공동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정상 추진은 물론 방산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개발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In the field of defense, we thank you also. We have continued this cooperation, and I think we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follow-up of the KF-21 project. 특히 방사청은 1.6조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 합의된 인리 분담금을 두고 분담금 납부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도 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덱스를 통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인 나라도 기존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현재 도입한 FA-50 12대에 더해 추가 12대와 함께 공대지가 탑재된 블록 2 단계의 KF-21 40대 추가 도입 의사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등 우주 분야에서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한민국 군 정찰 위성 5호기가 미국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중대형 정찰 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우주 정찰 전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위성 개발에도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시제 제작 등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 속에서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사 착수 소식과 함께 정치권에서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이른바 외풍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를 타개할 해결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삶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여정.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걸으면서 길 위에 수없이 많은 삶이 새겨지고 그 삶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됩니다. 여기 걸어봐야 할 삶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청정 자연을 품은 선비 문화의 고장 함양인데요. 서경방송은 4편의 기획보도를 통해 59km의 지리산 풍경길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거연정에서 개평 한옥마을까지 선비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영남 제1의 절경으로 불렸던 안이삼동 중 하나, 화림동. 남덕유산에서 흘러내린 남강 상류를 따라가면 수백 년 세월을 품고 물가를 굽어보는 정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치형 나무다리를 건너 울퉁불퉁한 기암괴석 위에 세워진
거연정.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 누각에 오르니 계곡의 푸른 숨결이 품 안에 밀려듭니다. 조선시대 60년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영남의 선비들은 이곳을 백두대간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라 했습니다. 하림제 전시서 선생께서 이곳 봉전마을에 서산서원을 짓고 그 옆 계곡 안반 위에다가 억새로 지붕을 엮어가지고 만든 것이 거연정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정자 안에서 밖을 봐도 이쁘고 정자 밖에서 정자를 봐도 아름답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군자정, 동우정, 농활정 같은 정자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를 가릴 만큼 넓은 동호정 너럭바위는 자연의 신비함을 더합니다. 안이면에 진입해 광풍루가 보일 때 북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연안 물레방아 공원과 용추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세지 않고 남쪽으로 향하면 만나는 60여 채의 한옥.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개평 한옥마을입니다. 조선 성리학을 이끈 5명의 대가 중 한 사람, 일두 정여창 선생의 생가도 이곳에 있습니다. 기와지붕마다 세월의 그림자가 내려앉은 450년 역사의 고택을 보기 위해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곳의 상징인 전통주, 솔송주 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동 정씨 가문에서 530년간 이어져 내려온 솔송주는 18년 전 남북 정상회담 만찬주로 쓰인 뒤 정부 행사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도 무형유산 보유자 박흥선 명인이 직접 빚는데 은은한 소량과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쌀, 누룩, 솔잎, 송수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킨 뒤에 깨끗하게 걸은 맑은 약주입니다. 40도 술인 담솔로 만들 수 있는 칵테일 체험이 하나 있고, 함양군은 선비의 기품과 유교 문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이 같은 관광 자원들을 묶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은 이곳에 탐방 쉼터와 노사초 국수기념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및 선비문화유산 풍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연정에서 개평 한옥마을까지 약 24km의 길 위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은 선비 정신이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옛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삶 또한 조금은 맑아질지 모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선 올해 마지막 추경안이 심의됩니다. 또 1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을 줄이고 청약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적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경남도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 미분양 누적 등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 중심 규제와 공급 기조만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와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남은 최근 준공업 미분양이 약 3,300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약 29%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침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정주 기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5분 발언에선 삼천포항을 개발하고 사천 고성 진주를 잇는 산업벨트와 연계해 서부경남 균형 발전을 완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삼천포항은 제도약은 단순한 항만 사업이 아닙니다. 항공, 철도, 항만이 연결되는 서부경남 트라이포트 완성, 그것이 곧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의 완성이며, 이번 회기에선 올해 마지막 경남도 추경안 심의도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2,582억 원 증액된 14조 7,909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경남도는 수해를 입은 공유 사유시설과 하천 산림 등 복구에
2,200억 원을 넘게 편성하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최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능보건 사업도 내년 우기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들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 대응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경남도 교육청도 252억 원 늘어난 7조 1,859억 원을 제2회 추경안으로 제출해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선 경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간 7개 상임위별 감사가 펼쳐집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진주시가 3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LH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공공기관 이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검토와 기관 주민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발전 유공자 표창과 기념 퍼포먼스, 문화행사 등입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12개 이전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3일째를 맞은 진주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5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16개국 200여 개사 500여 개 부스가 차려지며 7개 테마관과 야외 행사장을 통해 농기자재와 농특산물 등이 선보입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선배 농업인 농업토크 콘서트가 새롭게 신설됐으며 미국과 중국 등 4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 수출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닷새간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기금을 방치할 수 없으니 시설 조성 사업에 도입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하다 보니 사업 검토 과정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정부가 지방 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기금 사업이 가진 제약과 구조적 한계를 연속해서 짚어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이 수립한 투자 계획을 기초로 이뤄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지원. 정부는 기금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과정, 계획서에 담긴 사업의 독창성과 효율성을 평가의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투자 계획이 우수하게 수립이 됐다. 인구 유입 효과가 클 것 같다. 사업 계획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자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걸. 가령 추진 사업 대상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조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은 장기 사업 발굴보단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어떤 지역 종합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기보다는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에 충당하는 경우가 일시적인 예산 집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 고시 시기와의 엇박자도 집행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에 따른 지자체 예산 확정과 기금 지원 발표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단순 추정에 의거해 본 예산에 사업을 편제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지자체 예산 사이클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이 정도 시기 10월 초에는 내년도 도예산이 확정이 되고 해를 통과해야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게 11월 말이에요. 지자체 공동설립 조합이 위탁한 공제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론 제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집행을 하는 곳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잖아요. 주체가 다 다른 건데 지방재정공제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집행까지 한 군데서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경직돼 있는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운용의 융통성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겁니다. 도로나 시설과 같은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배분체계 조정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운영 반환점을 앞둔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 개선에 따른 집행률 제고로 잠자는 돈이 아닌 지역을 살리는 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도가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 건립으로 생활인구 증대 효과를, 하동군 청년타운 조성으론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운영 예정인 인구전략연구센터를 통한 기금 사업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 컨설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사업 집행이 더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남강댐 방류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파손된 남강댐 부유물 차단시설 보강과 추가 차단막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경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협의체 구성에 공감했으며 하천토사 준설과 어민 지원, 법률 정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동에서 예술로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지리산 국제환경 비엔날레가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리산의 자연과 폐기물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현장을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붉은 빛의 자기, 그 주위론 나무 조각도 보입니다. 자기를 만들기 위해 소모된 흙과 나무, 자연의 희생을 기리듯 파란 상여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을 굽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나무들과 또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상여를 표현한 건데요. 상여를 만든 나무조차 또 폐기물을 구해서 재생을 하게 된 거죠. 코끼리의 귀 모양을 닮은 식물, 알로카시아 잎 2장이 검은 빛과 금빛으로 마주합니다. 검은 잎은 사라져가는 생명을, 금빛 잎은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Quindi ho cercato di copiare la bellezza della natura in un materiale invece plastico, quindi un materiale che non rispetta la natura, e per mantenere, per un ricordo della natura, della bellezza della natura. Poi in realtà questa bellezza svanirà con il tempo. 올해로 10회를 맞은 하동 지리산 국제환경 비엔날레. 로컬 르네상스, 태초는 자연, 태초는 첨단이라는 주제 아래 지리산과 하동의 자연, 그리고 버려진 폐기물들이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자꾸만 이제 기후 위기도 있지만 넘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다시 업사이클링한 재료들을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62명의 국내외 작가가 모여 125점의 작품으로 자연의 미와 의미를 알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여간 지리산 아트팜에서 이어집니다. 지리산을 품은 하동에서 예술은 인간과 환경의 언어로 새로운 공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월화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이 지난달 기준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는 개장 이후 가장 높은 방문 실적으로 지난 2018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가 치유 놀이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해 산림 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교통과 편의, 전반적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와 선천군이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일원에서 공동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지자체 공무원과 환경단체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수거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 실천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2050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됐습니다. 4일 경남도청에서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 민생 예산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부울경 시도지사와 장동혁 당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모여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내년 중점 국비 사업으로 우주산업특화 3D 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국립남북권 산불 방지 대책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시가 4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진주 복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 연계성 강화란 주제로 진행된 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진주 구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전시와 체험관 등 55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복지기관 종사자의 공연, 중증 장애인 생상품 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관내 주요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사천시는 관내 주요 우주항공 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와 미래항공, 한국비철을 차례로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사천시는 각 기업과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 동정호 일원에서 8일과 9일 악양 대봉감 장터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대봉감 농사를 짓는 원주민과 귀농귀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유통 비용을 줄여 직거래 방식으로 대봉감이 판매됩니다. 또 하동군 내 10,000원 이상 사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5%, 악양면 내 10,000원 이상 사용 영수증은 10%를 할인받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진주시가 3일 만경동 노회주차장 일원에서 잘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진주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핵심 거점 시설로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전시실과 다목적 문화 공간이,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과 숙박이 가능한 레지던스 9개실이 배치됩니다. 한편 센터를 이르는 잘은 진주 아티스트인 레지던스의 줄임말로 지역 예술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사천시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정동면 대곡마을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75면 규모의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3일 착공했습니다. 또 같은 날 용강동 강청마을에선 22면 규모의 주차장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청마을 주차장엔 사업비 4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해군이 3일 노인회관에서 효도남해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지역 내 112개 경로당 2천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세부 내용으론 총 27명의 강사가 진행하는 건강관리와 힐링댄스 등입니다. 산청 3장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와 난개발 대책위원회가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지하수 증량 취수 중단과 양수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장면 일대 지하수 고갈인 현재 600톤의 취수량 증량이 임시 허가가 되었다며 정확한 양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장면의 생수업체 2곳에 대해 주민이 참여한 양수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함양군이 산불 발대식을 열고 채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는 진화대와 감시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 결의를 다졌습니다. 군은 이번 달부터 내년 5월 중순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취약시설 수시 점검과 순찰로 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겨울이 다가오면서 축사의 보온과 난방시설 점검 같은 월동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 틈새를 막아 외풍을 차단해 주시고 수도관과 물 공급 장치가 얼지 않도록 단열재를 감싸는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진주는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 초반으로 기온은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서울 6도에서 19도, 광주 8도에서 21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44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34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며 일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12도까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사전에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대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